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12월 4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방송 업로딩 부분들이 뒤에 부분이 조금 잘렸나 봅니다. 그래서 댓글을 제가 조금 늦게 확인을 해서 바로 점심시간에 다시 재업로딩 부분들을 좀 해드렸고, 가끔 가다 보면 그 업데이트 부분들이 조금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확인을 합니다만 제가 아침 브리핑 부분들 하고 장 시작 부분들 하다 보니까 조금 뭡니까 아침 시간에 좀 분주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있으면 그렇게 댓글로 올려주신 바로바로 확인하는 대로 정정을 좀 해드린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 시장 재밌어지네요. 오늘 방송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방송을 좀 예의주시하시면 오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지난주 걸 제가 다시 한번 올려드렸죠. 그 바운드리에 대해서 움직여요. 그 바운드리에 대해서 오늘 하나 종목군이 하나 섹터가 오늘 아주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기존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강했던 종목군은 마크로젠 종목이죠. 오늘 장중에 급등 나왔다가 음봉으로 쭉 빠졌어요. 16% 정도 올랐다가 마이너스 4% 정도. 단기적으로 한 30% 정도 상승 부분, 아니죠. 40%, 한 50% 급등 나왔네요. 3일 전에 종가가 27,000원이고, 오늘 고가가 41,000원이니까, 41,000원에다가 27,000원, 14,000원 정도, 13,000원, 14,000원 정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의 50% 가까운 상승 부분들을 끝내놓고 1차 거래 터지면서 눌리는 부분 나왔는데, 물량 소화하고 조금 더 눌렸다가 그 다음에 움직일 것 같아요. 순환매 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순환매 부분에서 저는 오늘 방송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코스피 쪽하고 코스닥 쪽하고 상반되는 흐름 부분들이 나오는데, 코스피는 경기 민감주 쪽, 전기세 제외하고 경기 민감주 쪽, 조선, 건설, 화학, 철강 다 포함이에요. 기본 한 3에서 7% 정도까지 상승 부분도 올린 종목군이 있고, 화학주들의 반동 부분도 상당히 강하게, 이제 롯데케미칼, 소원산업은 거의 8, 9% 정도 급등 부분들이 나왔고, 롯데케미칼도 3%, 금융주들도 2% 정도, 뭔가 움직인 부분들이 심상치가 않죠. 지수, 어제, 그제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들으라고 말씀을 드려도 한쪽길에도 한쪽길에서 흘리시겠죠. 방송의 퀄리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팟빵에서 이렇게 녹음 부분을 해가지고 하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서, 템베거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데서 의외로 대용주군도 퍼포먼스 부분들 크게 낼 수도 있어요. 물론 다음 주가 선물없이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과 기관 거의 한 2천억 정도 매수, 약간 페인트 모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페인트 모션이 되더라도 분명히 오늘 움직이는 파동 부분들은 향후에 선행하는 예비 파동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얘기 좀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대신 전기전자 쪽이 나빠서가 아니라, 실적이 나빠서가 아니라 계속 뭡니까? 박스권 움직일 거예요. 앞으로 지지부진하게 앞으로 박스권 파동 부분도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어떤 하방 경직 부분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저가 매수가 더 들어올 타이밍이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올라왔을 때 차익 실현하셔도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렇지만 그 외의 종목군들이 금융, 전기전자, 화학, 철강, 그 다음에 지금 건설도 보면 삼성엔지가 6% 정도, 14,000원 정도, 만원대 코멘트 드렸는데 13,000원대 1차 차익 실현 부분도 코멘트를 드렸었죠. 14,000원 돌파 파동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고가 돌파 파동 부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 차익 실현했던 고점 부분들은 전고점 수준이니까 여기서 한번 차익 실현하십시오 라는 코멘트 드렸는데, 이걸 돌파하는 파동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파동의 연장의 트라이가 시도 자체가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거, 지수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지수보다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템베거 그 방송 부분들은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다시 안 들을 경우에 제가 다시 또 올리겠습니다. 매일 제 방송을 올리더라도 계속적으로 올릴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방송 채널 YTA라든지 연합뉴스 방송 채널에서 엉뚱한 정보를 보고 뭔가 세뇌를 당하죠. 세뇌를 당한 걸 저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 부분들이 생기겠죠. 우선 웃자는 얘기로 말씀을 좀 드렸고, 더 중요한 부분은
자, 잘 들으십시오. 집중하셔야 돼요.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간 브리핑이라든지 별도 제가 이슈 분석인가 심층 분석 부분을 통해 가지고 삼성의 지배구조 배포, 이걸 다시 오늘 올려드려야 되겠네요. 오늘은 저녁 시간하고 내일 새벽 정도 해가지고 지난번에 그 삼성의 변화 1번, 2번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별도 심층 분석으로도 방송 녹화 부분들을 진행을 했었죠. 이거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먼저 더 중요하네요. 오늘 이 내용하고 더 연관성 부분들이 있으니까. 변화의 시작. 삼성이 그리고 벤처 사업을 우리나라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어요. 빅스비 관련된 AI 관련된 부분들 인수를 하면서 이게 갖는 의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어요. 그리고 그 운영진이란다. 조직도가 바뀌면서 삼성 메디슨 관련된 부분들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손영권 삼성전자 삼성전략 혁신센터장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얘기를 드렸어요. 이 분이 삼성전자 삼성전략 혁신센터장인데 어떻게 보면 향후에 삼성의 먹거리 관련된 과감한 돌파구 부분들을 가장 진두지휘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삼성전자가 더 큰 M&A. 손영권 사장이 뭘 추진했냐면 하만 인수 있죠, 하만. 하만은 삼성전자의 지분 가지고 역삼각 합병을 통해 가지고 삼성 하만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걸 진두지휘했던 분인데 이것도 삼성전자 역삼각 합병 관련된 부분도 진행되기 전에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상법이 바뀌고 있다. 상법이 바뀌고 있으면서 삼각합병하고 역삼각합병 관련된 부분들을 저도 법은 잘 모르니까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런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상법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코멘트를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이걸 첫 번째 케이스로 써먹을 줄은 몰랐어요. 아무튼 그걸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 지분을 가지고 역삼각합병 부분들을 통해서 첫 번째로 인수한 게 하만 인수입니다. 손영권 사장이 있고, 어제 이제 나온 기사 텔레그램에 통해 가지고 또 올려드렸고, 관련된 내용 부분들 또 올려드렸습니다. 올려드렸는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올려드릴 건데, 그래서 이제 텔레그램에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죠. 삼성전자 더 큰 M&A, 차량 부품, 바이오 헬스 1순위, 미래 먹거리 발굴 손영권 사장, 데이터 회사로 전환한다는 하만 인수로 자신감, 이거 상당히 큰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아주 큰 의미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큰 의미. 여기서 이 삼성전자가 이걸 진행을 하면서 어떻게 그림 부분들이 바뀌어갈까, 이거 내용 하나 딱 나오는데 오늘 상한가가 좋은 거였어요. 제가 여러분들 의료 쪽 상당히 강조 많이 했죠. 삼성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삼성이 이 가장 중요한 정보는 인체 생체 정보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 4차 산업혁명에서 나왔던 내용, 데이터 의료정보 부분들을 1차적으로 각 병원 간의 의료정보 부분들을 교환할 수 있도록,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그 토대 부분 만든다. 이거 분명히 명시를 했죠. 이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 인체 정보가 하나씩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드는 게 아주 미약한 부분들입니다. 의료정보 이 하나 가지가. 그 향은 이제 원격 진료라든지, 그 다음에 이건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하고 아주 밀접한 영향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침 전에 주말에 통해 가지고 이 손영권 사장이 해외 쪽에서 삼성전자가 더 큰 M&A 부분들을 진행하겠다. 자동차, 디지털 헬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여기에 이제 자동차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디지털 헬스가 들어갔어요. 이게 의미 부분들,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 부분들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부가적으로 뭘 말씀드렸나요? 우리 나라에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딱 3개 업체, 애플, 삼성전자, 피핏인가요? 3군데가 FDA 승인 절차 부분들 간소화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을 받았다고 제가 별도로 강조를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가 그 중에 하나예요. 애플도 받았어요. 근데 애플이 최근에 뭘 했냐면, 애플 워치 있죠. 애플 워치가 FDA 승인 부분들을 받았어요. 하나. 애플 워치용 의료장치인 카디아 밴드. 이게 이제 의료장치, 애플 워치가 탑재 의료장치 부분으로 첫 번째 FDA 승인 부분들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심전도 모니터예요. 심전도 모니터. 심전도를 모니터를 하면서 그 업데이트 부분들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걸 FDA 승인 부분 받았어요. 삼성전자도 패스트트랙 가지고 갔다죠. 예전 같은 임상이라든 이런 부분들 진행해야 되는데 그게 패스트트랙 때문에 다른 업체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그 하만 인수를 통해 가지고 이번에 가장 삼성전자의 주 권력층에 들어갔던 손영건 사장이 향후에 비전 부분에서 삼성전자 더 큰 M&A 부분들을 하겠다. 자동차, 디지털 헬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다 뭐가 되나요? 물론 거래소 쪽 제품, 자동차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전장 부품 관련된 종목들도 있지만 디지털 헬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는 최근에 스타트업 하나 인수했죠. 근데 여기 지금 삼성전자 아시다시피 현금이 아주 많죠. 아주 많아요. 이게 뭘로 지금 시작되나요? 5G 통신 부분들 인프라가 2019년 3월 달에 딱 정착이 되면 그때부터 거기에 그 5G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산업군 자체가 한 단계 점프한다고 말씀드렸죠. 유전자 진단 부분도 시작했고 오늘 조기세포 관련 종목보다 오전장이 강세 부분도 했고 자율주행은 기본이고 인공지능, 로봇, 의료정보, 데이터, 스마트 그리드 여기에 이제 이런 정보들이 쌓여가지고 클라우딩 되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커지는 선순환 사이클 계속적으로 이 섹터 내에서 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삼성전자 이 코멘트로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제가 며칠 전에 비트컴퓨터하고 인피니티 헬스케어 디지털 정보 관련된 부분도 잘 보셨나 코멘트 잠깐 흘렸죠.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오늘 상한가 들어갔어요. 30% 장중에 아침에 점상 달라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차분하게 쭉 끌어올렸어요. 따라가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지금 종목 장세 부분에서 이런 내용 부분들이 있으면 그 종목군들 시장과 상관없이 별도로 움직인다는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여기에 삼성전자의 향후의 전략 방향 많이 바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재용 사단이 이제 시작되는 본격적으로 이재용 사단 부분들이 움직이면서 기존에 이건희 씨가 가지고 있던 체제와는 다른 카드 부분들을 분명히 쓸 것이고 그 카드 부분이 하만 인수로부터 서서히 시작 부분이 나와서 이제 그 50대, 60대는 거의 이제 사인 부분들하고 50대 젊은 사장급들이 이제 진두지휘를 하면서 변화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을 했죠.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이제 손영건 사장이 우리 삼성전자의 방향 부분들에서 M&A 부분에서 이런 분야 부분들을 우리는 관심권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 물론 M&A라는 부분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루머가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장에서는 뭡니까? 신라전이 15배 이상 올라갔을 때 그 신라전 별도 코멘트 드렸죠. 제품 안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품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뭘로 움직였나요? 1차 항암제, 2차 항암제, 1차 항암, 두 번째가 표적 항암제, 3번째가 면역 항암제인데 면역 항암제 자체가 FDA 승인이라는 그쪽에서 M&A 기대감 자체가 크고 단가 자체도 기대감 자체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 신라젠도 면역 항암제 기술에 대한 제품은 없지만 기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그만큼 올라간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이 벤처 스타트업 부분들 인수를 하면서 코스닥 활성화 관련된 부분에서 스타트업을 인수를 IPO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회수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다음 신라전자는 스톡옵션에 어떤 이정표를 주면서 벤처라는 부분이 우리가 고정관념 중에 중소기업 벤처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 부분들을 가지고 있지만 해외 중국이라든지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마어마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만 조금 뭡니까? 아직 많은 걸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안 되지 않을까는 그 뭡니까? 뿌연 이 안개 속의 그림 부분들을 좀 투영시켜서 보는 흐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삼성전자가 신라전의 그 스톡옵션 부분들이 어떤 가능성 부분들을 서서히 보여주기 시작하면 거기에 자금이 빠른 사람들은 여기 이미 발을 담궈 놨어요. 더 빠르게. 그 사람들은 나중에 제법 돈 좀 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는 흐름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오늘 보시면 그 연기금 관련된 부분이 있죠. 그것도 이제 기사 올려드렸는데, 연기금의 코스닥 비중 확대 목표치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최종구 금융당국 부분에서 그래도 투자 확대할 가능성 부분들을 언급을 했어요. 이건 이번 달 자본시장, 자본혁신 관련된 부분에 인덱스로 포함될 가능성, 코덱스 200, 코스피하고 코스피 코스닥의 어떤 중립적인 인덱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연기금이 추종하도록, 그러면 자금이 갈까 말까 아니라 당연히 편입돼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이건 이렇게 돼야 한다고 봐요. 다소 무리수는 있을 수는 있어요. 무리수는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제2의 벤처붐 해가지고 2000년도 IT 버블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가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 트렌드로. 거기에서 더 빨리 누가 선점을 하느냐, 그리고 더 좋은 기술로 우리나라 시장을 점유를 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고 글로벌 시장을 누가 빨리 더 점유를 하느냐면 자금력이 필요해요. 소프트뱅크 어마어마하게 지금 M&A 부분들 해가지고 공룡됐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도 어떻게 보면 더 먹거리 부분들에서 더 과감하게 M&A 부분들을 해야 되는, 그리고 지금 장세가 여러분들 기본 베이스가 뭐 깔렸나요? 저금리 상태죠? 그래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팽배했죠? 그러면 이 유동성 자체가 뭘 찾으러 가나요? 시장 금리는 은행에다 지금 1%도 2%도 안 주죠. 그냥 1%, 2%라고 칩시다. 많이 줘가지고. 2% 플러스 알파를 1년 동안 벌어줄 뭔가 먹거리가 있다면 자금 자체가 이번에 뭡니까? 한국투자금융에서 그 발행어원 부분들 2% 초반 금리 부분들인데 이틀 만에 3, 4일 만에 5천억이 몰렸죠. 이거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유동성이 뭘 노리고 있습니다. 성장을 노리고 있고 플러스 알파의 수익 부분들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쫓아다닐 수 있는 준비가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시장 부분에 누가 먼저 빨리 발을 담그고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수익률 자체는 점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에 그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부분들을 뭘로 또 만들어준다요. 삼성전자가 벤처기업 인수,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라든지, 그 다음에 모험자본, 그 다음에 발행어,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발행어원 부분들 이제 추가적으로 인정 부분을 하면서, 최대치를 그 한 20조 정도의 모험자본 자체가 기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중소기업 부분들 들어갔을 때 이 활성화, 다는 성공 못하겠죠. 다는 성공 못하겠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정말 보수적으로 봐서 10에서 한 30% 정도 성공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 제품이 글로벌에 런칭했을 때 벌어들이는 수익 부분들이 된다 하면 이건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안 하게 되면 기존 글로벌 트렌드 부분에도 분명히 좀 쳐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변화 시작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방송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심층 분석 부분들을 강조를 할 때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잘 캐치를 하실 거라고 봐요. 물론 이게 시간을 두면서 반영 부분을 하기 때문에 바로 라인 나우를 외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죠. 우리가 은행이자를 받기 위해서 1%입니다. 1.2%인가요? 은행 1년도 기다리는데 하루 이틀 안 움직인다고 주가 빠진다고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 초보 투자자용으로 뭔가를 따로 만들겠습니다. 그것만 하십시오. 1년을 기다려서 1.2%를 받는데 며칠 못 기다리고 조마조마 한다면 주식 투자 부분에 성향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경제 흐름 부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의 벤처 투자, 그 다음에 손영곤 삼성전자 전략 회사장의 더 큰 M&A, 자동차, 디지털 헬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그걸로 보여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 인피니티 헬스케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M&A는 안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뭡니까? M&A가 되든 안 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M&A의 어떤 시장 부분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를 통해 가지고 차기 먹거리를 만드는데 어떤 기조 부분들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리고 이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난번에 삼성전자 가만히 인수될 때 또 자동차 전장 부분들에 한 단계 레벨업 다 시켜버렸어요. 그럴 가능성도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두면 지수, 종합지수 3000, 그 다음에 코스닥 900포인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변동사항이 없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이슈맨의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버튼 클릭